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 정책을 살펴보고 사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호국 불교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주 열암곡 부처님 입불 등을 위한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은 기금 5천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영천 은혜사에서 특별전을 펼친 우도규 작가가 동국대와 선화여고 학생 장학금을 써달라며 수익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기관 시설장 스님과 제가자들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불교라는 울타리 속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불자 축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선 우리 사찰 음식이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사찰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와 바루공양과 같은 불교식 실천운동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온난화 등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GDP의 90%를 차지하는 130여 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금 우리나라도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한 만큼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행과 생태,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불교 사찰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교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절감 정책 등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불교계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받는 상황. 취사와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사찰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과거에 형광등이나 이런 백열전구 설치되어 있는 것을 LED 조명으로 바꾸면요. 많게는 20%에서 50% 정도의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LED로 조명을 할 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알리100 충전소 설치도 사찰의 넓은 공간이 부합하는 모델로 지목됐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내가 알아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불교식 실천 운동도 저변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가 탄소 제로란 지구촌 공동의 과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바로 공양으로 대표되는 근검 절약의 정신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정부 고위직 관계자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이제 바로 공양이라는 그 아주 좋은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그래서 그러한 근검 전략의 정신을 우리 만나시는 그 신도분들께 또 일반인들께 많이 전파를 해 주신다면 그것이 또 에너지 전략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포럼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을 비롯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친환경 시대를 겨냥한 국가적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불교 사찰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인 덕문 스님이 종단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한국 불교를 결집해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며 하반기에 경조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의 의미를 BBS 불교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첫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불교 결집을 이루면 이는 전법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도 집행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말씀 주셔서 저희들 아마 본사 주신들이나 본마사 모든 신도들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마 또 결집하지 않겠나, 또 결집이 또 포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동참 약정을 화엄사 교구장 스님이 가장 먼저 이행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현재 유수의 건설 회사들이 현장 답사를 마쳤다는 등의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잘 세워서 모실까 지금 이제 그 문화재 청장 전번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각도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기 저 건설 회사 현대, 대우, 금호, 유수한 건설회사 10개 건설회사 대표들이 갔다 왔대요. 현장에 가서. 이에 앞서 덕문 스님은 전법 포교를 위해 호남 지역 5개 교구 본사와 광주 불교 방송 등이 중심이 돼 대규모 전국 불교 합창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화엄사 말사인 기장 해동 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윤식 회장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단을 접견하고 불교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불투명해 고민이 많다며 인연이라는 건 항상 잘 되고 항상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 K 명상을 할 것이라며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윤식 회장은 진우 스님의 뜻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영천 은혜사에서 특별전을 펼친 우도규 작가가 동국대와 선화여고 학생 장학금을 써달라며 수익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도규 작가는 어제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연수국장 해석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화여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가난한 예술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해줘 너무 놀랍고 훌륭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도규 작가와 덕조 스님, 해석 스님은 어제 진우 스님 예방에 앞서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찾아 이사장 동관 스님에게 동국대생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동관 스님은 전시를 통한 장학금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곳에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도규 작가는 전시 기회를 준 회주 돈명 스님을 비롯해 은혜사 스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며 동국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또 부처님의 빛을 바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층 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홍익대에서 미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친 우도규 작가는 일상에서의 명상적인 순간들을 개미라는 독특한 소재에 담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전국 복지 현장의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시설장 스님과 제가자들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불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지도자들이 국토 최남단 제주에 모였습니다. 전국 18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단일 법인으로 최대 규모 위상을 갖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 제주, 용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연수교육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7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 간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과 함께해온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희 재단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재단의 어떤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설정하고 하는 가운데서 재단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교육은 불교사회복지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시설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인사관리와 실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불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원 스님의 강연이 끝난 후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제주 약천사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약천사 자강원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 울타리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는 이 종합적인 그 울타리의 그 의식을 공유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 업무 속에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지.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이번 연수에 대해 불교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원 스님이 실제 사례를 또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기관장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제 저희 시설에서 변화하는 근로기준법의 발맛. 전국의 복지 현장에서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불교사의 복지 지도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불교사의 복지의 질적, 양적 성장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행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농협 NH카드가 조계종이 직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에 에어컨을 기부했습니다. 농협 NH카드 윤상훈 사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에어컨 100대를 기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큰 보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훈 사장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보시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산하 인천 강화 청년사와 경기도 광주 명성암 주지 정현 스님과 효공 스님이 나란히 재선임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현 스님과 효공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현 스님에게 지금까지 잘해오셨듯 포교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효공 스님에게도 도량을 잘 정비해 편안한 가람으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현 스님은 장일 스님을 은사로 1974년 3위계를 수지한 뒤 제17대 중앙종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 감원,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등을 역임했습니다. 효공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88년 3위계를 수지하고 복령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명성암에서 수행정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불자 축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선 우리 사찰 음식이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대회 기간 국내외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한국 전통 사찰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공양간이 분주합니다. 비구니 스님과 여성불자 전용 구역에서 오늘만큼은 남성 셰프 위주의 음식 요리가 한창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선보일 사찰 음식 시식회를 준비 중입니다.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메뉴를 구성했고 전국 비구니회 덕한 스님의 총괄 지휘로 음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여 개국 참가자를 비롯해 대회에 사전 등록한 내외빈만 2,500명에 달하는 이번 대회 점심 공양 인원은 3,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에 전체 공양하실 분은 한 3,000명 가까이 되셔요, 점심에. 그래서 이제 여성 불자님들 힘으로만 하기, 또 스님들만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전문 셰프분, 불교의 사찰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그 분야에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을 저희가 12분을 모시게 됐어요. 대회 기간 선보일 한국 사찰 음식은 온전히 채식으로만 구성되며 파, 마늘 등 우신채가 들어가지 않지만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식회에서는 채식 자장면이 특히 인기가 높았고 여기에 잡채와 야채탕수, 떡볶이 등이 더해져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선재 스님은 밥과 김치, 장류를 기본으로 한 한국 사찰 음식, 이제는 그 위에 맛과 멋을 더해 재도약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반찬의 중심이 뭐냐? 바로 김치예요. 김치고 나머지 음식들은 전부 다가 발효된 장을 통해서만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완전하게 우리 몸에서 연소돼서 해서 그게 조금을 먹어도 이렇게 에너지도 받고 조금을 먹어야 몸이 가벼워서 수행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찰 음식 기본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사찰 음식이 이렇게 알렸다면 지금은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를 중심해서 이제 맛도 더하고 멋도 더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대회 기간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5개 주제의 논문 발표와 48개의 워크숍, 3개의 명상,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발표와 워크숍은 코엑스에서 아침 명상과 아침 공양, 점심 공양 등은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이뤄지며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진간사에서 사찰 음식과 수륙 대제를 접하고 이후 백담사 등으로 2박 3일 사찰 순례도 나섭니다. 진간사에서 사찰 음식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 수륙대제를 거기서 그 외국인들에게 봉행하고 그리고 28일은 이제 백담사로 전부 아침 7시 거기도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거기도 이제 500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대로 잘 계획을 짜고 저희가 지금 행사 계획을 짠 것이 책으로 한 권이에요. 이번 대회는 세계 비구니 승단의 여러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환경 등 지구적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 함안 달전사에서 호국영령과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는 천지명양 무차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6.25 전쟁 낙동강 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함안에서 고혼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행사가 불교계 주도로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함안군 칠연읍에 자리한 포득산 달전사에서 수륙도량을 정하여 건립하는 도량 건립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륙제 수령의 의미를
대중에게 설법하는 법문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일체에 봉행하는 스님네들에게 잘 오늘이 이 영가들을 위로해서 저 부처님 진리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박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사자단 작법, 소청, 법문을 일러주고 정토업을 닦게 하는 하청과 장음연불 등이 봉행됐습니다. 호국영령, 순국선열, 민간인 희생자, 무주의 고운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령하고 천도하는 의식들입니다. 6.25 때 적군, 아군, 유엔군 등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특히 함안 지역에 돌아가신 그런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매년 6월 6일 함안 수륙제 보존해서 수륙제를 통해서 그 영관들을 위령하고 그렇게 위령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뭔가 어떤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어떤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함안군 여항산에서는 19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벌어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함안 수륙제 보존에는 호국 영령들을 위령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6.25 격전 함안 민안비에서 수륙제를 봉행해왔습니다. 2007년부터는 달전사에서 무차 수륙대제를 펼치며 지역 사이의 소통과 통합도 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 수륙제 보존회의 무차 수륙대제는 영남 지역의 전통 불교 의례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3명의 성현, 원효, 설총, 이련을 기리는 천촌말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가 오는 10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삼성현 문화축제는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함께 삼성현의 삶과 사상을 원효 무엠으로 선보입니다. 또 인기 가수 김희재, 뮤지컬 스타 최정원, 국악인 민정민 등의 축하 공연이 흥겨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어 오는 20일 원효 청년을 말하다란 주제의 제3회 원효 학술대회가 영천 은혜사에서 펼쳐집니다. 청년 토론 배틀 형식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원효 무예행을 주제로 해인사 승가대학, 운문사 승가대학,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불교학부와 의대, 한의대 연합, 위덕대, 경북대 학생들이 6개 팀을 이루어 참가합니다. 본선과 결선으로 치러지는 토론 배틀 후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의 특별 강연과 버스킹, 댄스 공연 등이 펼쳐지고 이어 다음 날인 21일에는 원효 성사 탄생지인 경산 제석사에서 원효 성사 탄신 제1406주기 달해제를 봉행하며 성사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